그 여인은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물가에 나왔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해가 서쪽 산 등성이에 걸릴 무렵이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고 항아리에 물을 길어 담은 뒤 조용히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여인이 아주 젊었던 시절. 그 마을에는 연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부모를 도와 밭일을 하고 장작을 패며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들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하는 빈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젖어 있었던 탓인지 항아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퍽! 항아리는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연하는 난처한 얼굴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다치진 않았어? 고개를 들자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도포의 검은 갓. 반듯한 인상의 선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함께 주워 주었습니다. 연하는 연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가 사과할 일은 아니오. 그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종종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연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연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선비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지만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거들고 노인들의 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도윤을 마을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하도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도윤은 늘 우물가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연하가 물을 기르면 항아리를 들어주었고 산에서 약초를 캐오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걷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연하 낭자는 소원이 무엇이오? 별거 없지만 가족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요. 연하가 멋쩍게 웃자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마침내 양가 어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혼례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석 달 뒤, 마을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연하는 직접 옷감을 고르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혼인 후에 살 작은 집을 손봤습니다. 낡은 문을 고치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둘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혼례 뒤에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혼인을 하고서도 매일 우물가에 나오겠다고 하는 도윤을 바라보며 연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가는 둘이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우물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런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혼례를 열흘 정도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그치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사흘째 계속 내리던 날, 강가의 뚝 일부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도윤도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소. 연하는 끝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부드럽게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것이 연하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뚝을 막으려 했지만 거센 물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자 도윤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하는 곧바로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연하는 매일 강가를 헤맸습니다.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 하류에서 항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혼례는 열리지 못했고 준비해 두었던 옷감도 새 집도 모두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말했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집안도 있었고 성실한 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하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연하는 산길을 한참 올라 외딴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도윤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연하는 말없이 물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면 연하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젊었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검은 머리에는 흰 빛이 섞였습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를 드는 손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우물가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늙은이가 되었고 젊은이들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연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며 우물가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우물가에 나타나던 연하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의 무덤 옆 작은 봉분 하나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바람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해질 무렵이 되어도 우물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우물가를 지나며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웃으며 물을 길던 두 사람, 혼례를 기다리던 두 사람,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약속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 석양은 예전처럼 우물 위로 내려앉고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볼 때마다 한 여인이 평생 동안 걸어갔던 길을 조용히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운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